안녕하십니까?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네.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세계적인 K아트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번에 출품을 하신 작가 세 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먼저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선 각 작가분들 제가 인사소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각 작가분이 15분 남짓 작품 3개를 좀 설명하고 보여드리고요. 각 작가분끼리 15분씩 그래서 45분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거나 저희들과 함께 토론을 하면서 질문을 받거나 작품의 세계가 세계의 어떤 미술의 경향 그 속에 있는 우리 한국 코리안 아트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나눠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은 제가 이쪽 우측에 있는 최성호 작가부터 뉴욕, 뉴저지를 기반으로 작업을 하고 계시는 최성호 선생님입니다. 여기 나온 작품으로는 저 바깥에 있는 물 웅덩이 마치 천지나 백두강처럼 물 웅덩이에 그 안에 한국 국가 지도가 이렇게 떠 있죠. 그래서 흐르는 물 속에서 물이 위에 바람에 따라서 상당히 잘 움직이는데 한국 지도가 이렇게 부유하고 있는 그 작품을 내셨습니다. 최성호 작가님이시고요. 옆에 있는 하전남 작가님은 일본 나가노 출신이시고 동경의 도쿄에 있는 조선대학교 미술에서 미술을 전공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일교포로서 쭉 계시다가 최근에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한국 분과 결혼하셔서 한국 사람이시면서 지금은 한국에서 미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기에 있는 저 작품, 저 사진 작품, 그 다음에 저 뒤에 있는 한복 퍼포먼스 이 작품을 이번에 출품해 주셨습니다. 네, 이현희 작가님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 오셨고요. 시드니에서 내셔널 아트 스쿨에서 미술을 전공하시고 그 후에 대학원도 졸업하시고 시드니에서 지금 베이스로 활동을 하시나요? 네. 시드니라는 시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이쪽에 보면 한지로 접은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기둥같이 생긴 한지로 접은 그리고 한지를 이렇게 많이 붙인 작품 2점을 했습니다. 이번 한지로 접은 비행기라고 하는 이런 거에 제일 잘 맞는 두 분이십니다. 이 서른남 작가와 이현희 작가 두 분이 이런 작품의 개념이랄까 또는 상징적 의미의 한지 이런 것들을 작품으로 해주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계신 분은 최은영 미술공간 임시구간이라고 하는 미술공간을 운영하고 계시고 미술평론 활동도 하고 계시죠? 네, 미술평론 활동도 계시고 오늘 이 토론에서 주로 이 작가님들에게 관중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문제라든지 또는 우리나라 미술계에서 어떤 관심이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해주시고 또 의견도 피력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쪽 우측에서부터 최성호 작가님, 하전남 작가님, 이현희 작가님 이 순서대로 각각 프레젠테이션을 하시고 자기 작품을
그래서 설명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성우라고 합니다. 마스크 벗으니까 살 것 같아요. 네. 오늘 참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참 많은데 제가 하도 장난치면서 왼쪽 귀가 안 들려요, 잘. 그래서 근데 히어링 에이드를 갖고 왔는데 배터리가 또 안 되고 또 이 강의를 위해서 제가 한 35점을 뽑아놨는데 이메일을 보는 너무 용량이 커갖고 작을까봐 안 들어갈까봐 조그맣게 줄였는데 화상도가 안 좋아서 제가 다음 주에 또 딴 데서 강의하는 거를 그냥 우선 그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15분 사이에 작품을 이게 사실은 100점이 넘는데 제가 오늘 30점 뽑은 거 그걸 빨리빨리 해서 하겠습니다. 굉장히 빨리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1981년도에 80년대 홍익대학교 졸업하고 서양학과 그 다음인 81년도에 뉴욕의 브루클린의 프레드 인스티튜트 대학원 과정으로 유학 갔습니다. 저는 80년대 다닐 때 저희 교수님이 지금 산세과의 아주 대표적인 주자인 박서번 교수님, 하정원 교수님, 뭐 그런 분들한테 배웠어요. 서승원 교수님.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하지만 저는 뭐 한국 화단에 대해서 불만족한 게 많았기 때문에 바로 유학을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당시에는 그런 추상 작품을 하다가 유학 가서 한 몇 년 동안 했다가 중단하고 이제 사회적인 이슈를 다루는 작품을 했어요. 지금 이게 보시는 이 작품은 제가 86년도에 그 추상 작품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한 작품이에요, 이게 지금 종이에다 한 작업인데 거의 106cm, 한 벽 높이 정도 되는 그 큰 데다가 연필 선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품 마지막으로 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제가 아까 같은 시리즈에서 길거리에서 주순 나무 같은 데다가 흑연으로 하는 작업들이에요. 이거 디테일이고, 요거는 이제 슬레이트라고 돌에다가 한 작업. 이런 추상 작업을 제가 미국 가서도 조금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학원 졸업하고서, 이제는 85년도에, 이제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사회를 접하다 보니까 아시안 작가들, 그런 작품 전에도 많이 참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회적인 이슈를 다루는 사람하고 스터디 그룹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작품 하는 생각에서 많이 바뀌어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민사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저희 후배격인 박이소 작가는 저보다 조금 더 1년 늦게 왔어요. 그래서 박이소 작가가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한 10년 동안 굉장히 가깝게 지냈고 같이 활동도 많이 했어요. 이거는 이제 박이소 작가가 했던 마이너 인질이라는 화랑의 이제 신문 기사 난 거예요. 여기 이제 마이너 인질이 그 갤러리에 브루클린에 있는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 책들은 같이 이제 그때 브루클린에서 같이 모여진 작가들끼리 서로 스터디 그룹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한참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명 모여서 같이 책도 읽고 번역도 하고 그런 한 2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1988년도에 저랑 여기 계시는 이태호 교수님하고 또 LA에 지금 교수로 은퇴하신 민영순 교수, 그 세 사람이 같이 공동 조직을 해서 맨해튼의 에이시안 아메리칸 아트 센터에서 코리안 아트 투데이라는 심포지움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5명의 작가가 있었는데 박이소 작가, 그때는 모박이었어요, 이름이. 그리고 프렛 대학원의 조각과 교수님이신 전배 교수, 그리고 평론가 엄혁 씨, 그 다음에 맨하탄에서 활황하던 이수연 씨, 그리고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으로 계시는 윤범모 씨, 그 5분이 이제 발표자로 서셨어요.
여기 이제 그때 나왔던 그런 미디어 신문 여기고, 죄송합니다. 요것도 같은 해 88년도에 민중아트가 아시아 거기 맨하탄에 있는 이름이 아티스페이스 했던 민중아트 전시인데, 박이소 작가랑 엄혁 작가가 거의 주도적으로 했고, 이 이민전도 같은 해에 열렸어요.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태호 교수님하고 저랑 또 박이소 작가, 그리고 이기호 씨라고 디자인하는 사람하고 4명이서 기획을 했어요. 요게 이제 이민전을 꾸미고 한다는 그 공모문이고, 요게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추상 작품에서 변해간 작품인데, 이제 요거는 이제 사실은 이민전에는 밑에 있는 이민 가방하고, 근데 거기에 있는 병들은 김치병이에요. 제가 요 이민 가방은 제가 미국 갈 때 갖고 갔던 그 이민 가방이고, 비행기표도 다 달려 있고 그러는 거고, 김치는 제가 미국에 도착해서 사 먹은 김치. 그리고 요 안에 김치 안에 있는 거는 제가 읽은 뉴욕타임즈. 새로운 나라에 가서 제가 이제 정보를 구하려고 뉴욕타임즈 읽고 한 거를 갖다가 김치병에다 쑤셔놓은 거예요. 그러고서 뚜껑에다가 날짜를 적었고, 요 위에 있는 원판 타겟 같은 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추가를 한 거예요. 이 제목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건데, 1989년부터 92년까지 4년 정도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한 거예요. 요거는 제가 이제 박이소 작가랑 박모 작가, 박이소 작가 같이 마이너 인질에서 작가들한테 정보하는 걸로. 근데 지금 하다 보니까 자꾸 계산하는데, 요거 아주 관련 없는 거는 제가 스킵할게요. 요것도 제가 이제 작품 변해가는 했던 작품이고, 요거는 이제 그 당시 이제 뉴욕에서는 한은 갈등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그때 90년대 초인데, 한인 상인하고 미국에 있는 아프리카계 흑인하고는 거의 신문에 매일 나다시피 해서 그냥 서로 갈등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전시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태호 교수님하고 저하고 또 중국 작가, 박이소 작가 여러 명이 해서 기획을 한 전시예요. 그래서 타인종 작가들 한 70명 정도 초청을 해서 인종미술, 화학미술 전시했고, 이게 첫 번째 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요 작품을 냈고, 미국 헌법인데, 뒤에 있는 이미지는, 백인이 보스턴에서 지나가는 흑인을 미국기로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사진을 이렇게 옆으로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헌법을 적은 거고. 요게 이제 두 번째, 아까 인종차별에 대한, 두 번째 전시예요. 요게 이제 퍼블릭 미러라고. 세 번 했고, 요것도 이제, 미국의 우주 개발에 대한 전시. 아직도 그래도 예전에 검정색의 연필 헌개 뒤쪽에 어떤 그런 남아있지만 그래도 사회적인 이슈로 했고, 그리고 1990년대에는 제가 이제, 여기에, 서로문화연구회라는 단체를 창립을 했어요. 근데 저희 화실에서, 그때가 90년 8월 5일인데, 화실에서 박이소, 저, 그리고 도큐멘터리 큐레이터, 필름 큐레이터 박혜정 씨란 세 사람이 같이, 창립을 했어요. 그래서 한 4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는 1993년도에 퀸스 뮤지엄에서 있었던 오늘의 한국 미술. 그래서 그때 한 30명의 작가가 출품을 했는데, 미국에서 활동하는 작가 10명, 한국에서 활동하는 작가 10명, 그리고 영상 작업하는 작가 10명인데, 여기 앉아 계시는 이종구 작가님도 그때 참여하셨습니다. 이게 서로문화연구의 팜플렛이고, 요 앞에 요 표지는 제가 거기는 저는 서로문화연구의 그런 그래픽이나 어떤 홍보 같은 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문화연구의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민 문화를 갖다가 더 올바른 이민 문화를 갖다가 보여주고,
그 타인종하고 서로 교류를 하고 그 인종 간의 어떤 갈등을 줄이자는 뜻에서 했고,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서로문화연구회의 멤버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했던 행사가 이민사, 그 퀸스 뮤지엄의 민병각 교수를 초청해서 이민 강좌도 했고, 또 영상물 에코스 오브 디스콘텐트라는 것도 영상물 상영도 했고, 이런 활동도 했고, 시 낭송회 같은 것도 했어요. 요거는 이제 가칠라라는 그룹인데 에이시안 작가들의 어떤 모임인데, 서로 문화연구가 서로 같이 이렇게 연구를 교류를 하면서 같은 활동도 많이 했고, 같이 전시회도 기획을 같이 했어요. 요게 이제 코리안 룰렛이라는 작업인데, 요것도 한인, 뉴욕에서 비즈니스는 한인의 어떤 그런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문을 열고, 일주일 내내 문을 열고, 또 일요일에는 교회 가고 소주도 마시고 또 장사하는 그런 상징물들을 다 해서 이 선풍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빙빙 돌아가게 했어요. 이 제목은 코리안 룰렛. 데키드 쇼는 하여튼 90년대에 만들어진 전시인데, 이 전시는 굉장히 중요한 전시로서 그때 멀티컬처럴리즘, 다인종 그런 어떤 문화 뭐라 그럴까요? 그때 분위기가 어떤 다른 민족에 대한 어떤 그런 서로 연구하고 그런 아주 경향이 많았어서 가장 최초로 만들어진 전시예요. 기사고, 그리고 그동안에 아시아에 관련된 어떤 행사가 굉장히 많았고, 이제 그런 행사들은 보다는 이제 제 작품에 대한, 요거는 이제 아메리카 이퀄 라이스 컨트리라고, 우리가 보통 미국이라고 그럴 때 미국을 갖다가 한자로 쓰면 뷰티풀 컨트리가 돼, 미국. 근데 저는 이제 쌀로 된 미국을 해서 아메리카 이퀄 라이스 컨트리. 왜 그랬냐면은 미국은 물자가 풍부한 나라, 먹을 것이 많은 나라, 이렇게 해서 쌀을 붙여갖고서 이렇게 한 작업, 이게 디테일이고, 요거는 이제 미국에서 제가 찾은 그 복권에도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볼펜으로 쓴 작업이에요. 요거는 이제 퀸스 뮤지엄에 제출했던 그 태평양 건너서의 프로포절이고, 여기 사진은 우리 서로문화연구회가 추천해서 된 퀸스 뮤지엄의 전시 담당 디렉터예요. 이분도 우리랑 같이 태평양 건너서 전을 통해서 인연이 돼갖고, 아마 인천 비엔날레에 아마 큐레이터로 아마 전시 조직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이게 이제 포스터고, 이게 카탈로그고, 요게 이제 제가 거기서 전시했던 그런 최신의 가게. 요거는 사실은 93년도에 있었던 로드니 킹 사건, LA의 로드니 킹 사건을 그런 거기에 스토리를 우리 가족사에 제가 대입을 시킨 거예요. 여기 가운데 있는 사진은 저희 가족 사진이고, 사실은 저도 그때도 굉장히 가족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때였기 때문에 LA 로드니 킹 사건하고 같이 이렇게 병합을 시킨 작품이에요. 이게 이제, 그리고 태평양 건너서 작품은 참 이례적으로 뉴욕 화단에서 주목을 끈 전시예요. 에이시안 작가로 전시로서는 굉장히 모든 미디어에서 다뤘고, 그리고 그 전시의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정말로 한국의 어떤 공공 그런 단체의 보조를 안 받고 순수하게 뉴욕에서 활동하는 작가 활동가끼리 만든 전시예요.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돈도 안 받고, 우리가 정말 맨 땅에서 시작해서 조직한 전시고, 그래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전시를 저기로 에이시안 작가에 관련된 전시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굉장히 획기적인 전시였고,
이건 한국에서 이제 그 다음에 94년 순회전을 한 전시고, 요게 이제 한국 금호미술관에서 오프닝 때, 이제 그때 오프닝 장면인데, 그 가운데 있는 외국분이 돌아가신 제인 파버, 태평양 전시의 큐레이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평양 건너서 전시가 그렇게 뉴욕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니까 뉴욕에 있는 에이시아 소사이티라는 단체는 에이시아의 전통 미술만 소개하던 아주 큰 에이시안 단체인데 거기서 자극을 받아서 자기네도 그 현대 미술을 하겠다고 그래서 마구마치다라는 중국 큐레이터를 하여해서 전시를 기획한 전시예요. 그래서 전국 태평양 건너서 전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게 2년 동안 전국 순회전을 했어요. 요거는 이제 서울문화역에서 낸 그 개간지. 요거는 이제 저는 작품 활동하면서 물론 작가가 저는 사실은 작품 커머셜 갤러리 상업화랑에서 한 성격도 안 맞고 그래서 저는 공공미술 쪽을 많이 치중을 했어요. 요거는 이제 모델인데 제가 1996년도에 뉴욕시 문화청으로부터 커미션을 받았어요. 뮤럴 커미션. 퀸스에 있는 중학교. 요건 모델이에요. 모델인데 이제 요거는 이제 타일로 해서 퀸스에 있는 중학교 강당에다가 타일로 한 작업인데 제목은 마이 아메리카. 미국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이미지들을 모아놓은 작품이에요. 디테일이고, 요거는 같은 학교의 천장화를 제가 또 디자인을 해갖고 두 작품을 했는데, 요건 아메리칸 파이라고, 요게 이제 그때 설치 장면이고, 요게 이제 완성작이에요. 이거는 세계 각국의 언어를 갖다가, 이 파이 쉐입 같은 거를 한 24개 언어를 갖다가 실크 스크린을 해갖고서, 미국 타겟 같은 걸로 해서 작업을 한 거예요. 여기 리뷰에도 놨었고, 요거는 데어 코리아라고 아까 마이 아메리카에 또 상응되는 그런 작업을 한 건데 이거는 외국에서 출판되는 한국인에 대한 그런 기사들 그것만 다루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아주 왜곡적인 내용도 많고 텔레비의 매슈 같은 그런 이미지도 있고 전혀 한국이랑 맞지 않 한국과 제대로 올바른 해석이 안 된 것만 모아서 데어 코리아라는 작업을 했어요. 요게 이제 지금 아까 밖에 보실 수 있는 원작인데 1999년도에 시애틀 아트 커미션한테 커미션을 받아서 99년도 여름 동안에 3개월 동안 전시한 작업이에요. 사실은 요거를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99년도에 커미션을 받아서 직접 현장을 가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폐쇄된 해군 비행기지예요. 1920년부터 70년까지 운영이 됐던 기지인데 그때 한국 동란 때도 비행기 군함에다 싣고 그런 기지예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이제 완전히 폐쇄돼 갖고 완전히 유령 도시더라고. 유령 도시고 막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이게 한국 동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게 남한 북한에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남한 북한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한국민 자체로서의 어떤 의지가 아니고 어떤 외세에 의해서 남북한이 갈라져서 이렇게 빙빙 떠도는 같은 그런 내용으로서 제가 작업을 해서 제목을 모닝캄이라고 줬어요. 모닝캄은 사실은 외국 사람들이 진 이름인데 고요한 아침의 나라. 사실은 조선이 그게 뜻이 고요한 아침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영역을 해서 랜드 오브 모닝캄 그렇게 줬는데 사실은 현대 한국은 지금 전혀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아니죠. 예. 그리고 이거는 제가 상상 속에 만든 지도예요. 100년 후의 지도. 그러니까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일본은 저 하와이 쪽으로 밀려가고 독도가 부상하고
또 우리 이제 코리아도 바뀌고 우리 한국의 땅은 만주 쪽으로 뻗어나가고 하는 이제 상상의 지도를 제가 컴퓨터로 했는데 사실은 제 처가 여기 와 있지만 저의 어떤 이런 작업을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컴퓨터로도 도와주고 다른 쪽으로서 저는 굉장히 아주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세계 각국의 음식하고 우리나라의 김치를 다 섞어서 만든 작업이에요. 메뉴라고. 그 뉴욕에서 많이 사 먹는 패스트푸드인데 중국의 어떤 메뉴가 굉장히 제가 너무 길죠. 이제 어떡할까요? 네, 이게 뭐 100개가 요거는 이제 빨리빨리 할게요. 요거는 이제 세계 각국의 전통 문양들. 요것도 제가 2003년도에 시애틀 있는 미 연방 법정에 커미션을 받아서 한 작품의 이제 모델인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한국 문양, 중국 문양 다 있죠? 예, 요거고 이게 이제 완성작이고 요거는 퀼트로드라고 옛날에 실크로드는 이제 동양과 서양을 연결시키는 길이었는데 저는 이거를 퀼트로드라고 이제 줬어요. 디테일이고 여기 한국 여기 문양도 보이죠? 요거는 이제 낙선 편지. 제가 이제 작가로서 이제 미국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여러 오퍼튜니티를 많이 어플라이 했어요. 뭐 대학 티칭 자리도 어플라이 했고 이런 퍼블릭 공공미술 그런 것도 했는데 이거 다 떨어진 편지만 한 300장을 모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이라이트 해갖고 이런 식으로 모아서 이제 옆으로 높여갖고서 리듬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됐을 때 안 됐을 때 어떤 그런 그 감정을 요거는 이제 뭐 마음심 쪽 연결작인데 요것도 이제 제가 넘길게요. 몽유도원도도 로또에다가 점을 찍어서 만들었고 요거는 이제 요것도 이제 뭐 이게 장생돈 식장생돈인데 로또에다가 점을 반짝이 점을 해갖고서 여기 보면 디테일이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반짝반짝하는 점으로서 해서 했어요. 요건 뭐 산수화인데 요건 이제 전묘산수화인데 제가 별명을 대박산수화 로또를 해서 여기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뉴저지에 커미션을 받아서 만든 석조각 요것도 십장생도를 조각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작품 활동하면서 자료를 많이 모아서 뉴욕 많은 사람들한테 자료의 중요성을 많이 주장을 해서 뉴욕에는 알파운데이션에서 이제 작가들 자료를 이제 제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게 이제 제가 모아둔 자료들 기증한 자료들인데 그래서 그 한국문화원에서 했던 그런 전시가 있어요. 코리안 아카이브 쇼예요. 여기 이제 그때 모였던 작가들인데 여기 뭐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아마 임충섭 선생, 여기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차섭 선생도 계시고 여기에 뭐 활동하는 작가들.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요새 하는 작업의 일주인데 약간 이렇게 짝퉁 작업을 해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이런 명품이 결국은 어떤 식민지주의랑 좀 연결을 시켜갖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러는 짝퉁 보자기, 여러분 아시는 에르메 보자기를 갖다가 제가 짝퉁으로 만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노예 같은 그런, 이런 작업들, 요게 이제 자연사박물관 앞에 있는 걸 제가 80년대에 찍은 사진에다가 인디안 리더들, 흑인 리더들 그런 사람들하고 교차시키고 요게 이제 제가 20년도에 서울에 있는 제가 모교인 경동고등학교에다가 경동 80주년 기념비를 또 제작을 했어요. 요건 이제 환경 문제가 중요하니까 요건 이제 제가 만든 로고고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환경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로고로 해서 요게 이제 제가 하는 마지막 최근의 작업 마지막에 다 됐어요. 제가
2010년부터 시작한 프로젝트가 뭐냐면은 제 얼굴을 매일 찍는 작업이에요, 이게. 12년, 제가 올해 8월 10일이 12년째예요. 그래서 모은 사진이 한 4,000장가량 되는데, 제가 이제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할 작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비디오로 연결시켜서, 이건 프로포자를 한 작업인데, 이제 비디오로 연결시키면 제가 이제 늙어가는 게 이제 보일 거 아니에요. 빠른 속도로 하게 되면은. 그래서 요 작도 계속 작업하고 있고 그래요. 이게 다행일 것 같습니다. 너무 제가 시간 초과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질문하실 분은 메모를 하셨다가 다음에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하전남 작가의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너무 길었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앞뒤 이렇게 해서 괜찮습니다. 근데 로또를 굉장히 많이 사셨던데 좀 당첨된 적이 있어요? 로또요? 네. 저건 공짜예요. 저거는 그냥 빈 로또 종이를 그냥 갖고 와서, 근데 로또는 돈을 언제 내냐면 내가 플레이할 경우에는 로또 거기다가 이제 볼펜으로 해갖고서 숫자를 골라서 돈을 낼 때는 이제 그게 되는데, 그저 빈 티켓들. 그거는 뭐 내가 많이 갖고 올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래? 저는 죄송하지만 한 번도 로또를 산 적이 없어가지고. 별로 돈 관심 없으신가 보죠? 아니요. 돈은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는 관심이 없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서 여기 지금 한국에서 사는 하전남 작가라고 하고요. 조금 일본에서 언어가 집에서는 일본어를 쓰거든요. 할아버지들까지는 1세까지는 한국말을 쓸 수가 있었는데 2세부터는 학교가 아빠 엄마들 때는 학교가 없었고, 그래서 제 3세 세대부터는 조선인 학교라고 생겨서 학교를 다니까 한국말을 조금 할 수 있게 되는데 집에서는 거의 일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어색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좀 양해해 주시고 너그러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우선 제 작품을 소개할 때를 생각할 때 제가 자라온 환경을 아시면 또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제일교포에 관한 좀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교포 3세이고요.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 할아버지 1세 분들 속에서 할아버지가 19살 때 일본에 건너오게 되셨는데 거기서 작은 생선 가게를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좀 키우시고 아버지는 파친코를 가게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여기에 존재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었던 게 할아버지, 아버지 덕분이고 일본에서 엄청 고생하셨을 텐데 그렇게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여기 존재하고 있다고 계속 감사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여기 가장 아래 쓰고 있는데 2004년까지 국적은 조선이라는 국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당시 식민지 시기에 넘어왔기 때문에 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당시 넘어온 1세 교포들은 다 조선 국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거는 좀 요즘 제 일본의 면허증이란 외국인 등록증을 이렇게 표시하는데 일본에서는 당연히 외국인으로 살고 있고 그래서 제가 국적은 옛날은 조선이었는데 2003년부터 4년 사이에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요즘은 여기 국적
난의 한국이라는 국적이 쓰여져 있는데요. 이렇게 국적은 지금 조선에서 한국 국적으로 변했고, 옛날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엄청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그 호적이 없었어요, 결국. 일본에는 외국인으로서의 자료는 있는데 한국에 아마 호적이, 저의 호적은 없고 증조 할아버지 때 호적밖에 없고, 그래서 증조 할아버지의 호적을 우선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경상북도 위성군 비안면이라는 본적지가 있는데 거기에 전화를 해서 증조 할아버지 호적을 찾고, 그래서 할아버지 저적을 찾았어요. 거기에다가 그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를 우선 호적상으로 결혼시켜서, 그리고 아버지를 태어나게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또 어머니 쪽에 호적을 정리했다가 어머니랑 서류상에서 결혼시키고 제가 태어났고, 이렇게 해서 호적 정리가 엄청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직도 제 아는 분은 호적을 정리를 못해서 한국 국적조차 취득 못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옛날의 국적을 지키고 싶다 해서 조선 국적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도 아직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에서는 영주권이 있고요. 그런데 선거권은 없어요. 네. 그리고 그 이름은 통명을 쓸 때도 있고 한국 본명을 쓸 때가 있는데, 가끔씩은 이렇게 조금 위쪽으로 보이는데 왠지 본명만 쓰고 싶은데 일본 측에서 통명도 같이 면허증에 써야 한다 해서 일본 이름까지 같이 섞여 있을 경우가 많고요. 저는 이 일본 이름을 좀 별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쓰고 있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는 편입니다. 근데 사업상 할 수 없이 일본 이름으로 사업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본에서 한국 이름으로 살아가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사업할 때는 일본 이름을 쓰고 거의 본명을 쓸 때는 일본 사람 속에서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저 자신은 하전남으로서 계속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해서 살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중학교 3학년식 사진인데요. 이게 보시면 무슨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예, 맞아요. 한복인데 이게 교복이 한복이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일본에서 살면서도 조선 사람으로서, 그때 한국 사람 말고 조선 사람으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민족의 넋을 학교에서 꼭 키워야 된다고 해서 교복은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집에서는 제사도 잘 진행하고요. 이렇게 옛날식으로 제사도 계속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학교 시기 운동회 사진인데요. 학교에서 농악을 추는데 민족 의상을 입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요즘 사진인데 한복을 입고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학교를 다니지만 좀 무서운 사건들이 많았어요. 1990년대 들어서서 전철에서 기차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면 한복 입고 있는 학생들의 치마저고리를 사람들이 칼질한다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아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당시 엄청 무서웠어요. 그래서 살인 위협까지 할까,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선생님들이 이러면 안 된다 해서 제2교복을 만들었다가 일본 애들이랑 같은 교복을 입고 학교에 와서 한복을 갈아입는다, 이런 식으로 좀 요즘은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너무 혐한 한국을 싫어한다는 그런 일본의 구급파들이 엄청 많아서 학교 앞에서 맨날 이런 식으로 무슨 소리 질러서 한국에서 우리 일본에서 한국 사람들 나가라, 이런 식으로 할 경우가 많아졌어요. 네. 좀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 아직도 이런 상황. 이거는 최근의 사진인데 이렇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4세가 많이 태어났고요. 4세들은 거의 조선인 학교를 다닐 경우도 많지만 일본 학교 다니는 애들도 많고요. 근데 제 조카 같으면 일본 학교 다니는데 일단 한국 이름으로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식 발음으로 한국 이름을 쓰는데
앞으로 어떻게 무슨 차별이 있는지는 좀 걱정이 되는데 일단은 지금은 그냥 적응해서 일본 학교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태어난 그 나가노라는 장소인데 일본 알프스가 이렇게 이쁘게 보이고 한국에서 말하면 태백이라고 할까 그 정도일까요? 그 엄청 눈이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자라서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일본에서 살면서 일본의 문화를 지켜야 되고 특히 일본 사람들은 품격을 엄청 잘 갖추고 그런 예의를 잘 갖춰야만 일본에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의도 갖춰야 되지만 집에서는 한국식으로 밥을 먹고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해서 한국말로 이름도 부르고 제 이름도 한국 이름으로 부르고 그래서 인사는 한국말로 하고 근데 회화는 일본어로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쏙 헷갈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43년까지 일본에서 살았는데 결국 맨날 이게 고민하거든요. 나는 누구인지 정말 누구인지 몰라서요. 그래서 내 나라는 어딘지. 예. 그래서 한국은 두 개로 갈라지고 있고 북쪽인지 남쪽인지 내 고향은 한국이지만 그 고향은 경상북도이지만 그래도 북한도 있고 남한도 있고 이게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는 상황이고 근데 제가 살고 있는 거는 일본이고 일본의 고향은 제가 좋아하고 엄청 항상 헷갈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일교포들이 다 그런데 다 정체성 찾는데 엄청 시간이 걸리고 있고 계속 저도 43년까지 살아서 일본에서 정체성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5년 전에 결혼해서 여기 와보니까 또 혼란스러워지고 이게 결국 제 작품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4년에 만든 제 작품인데요. 이게 자화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한국은 그러니까 조선반도 이렇게 배웠고 한반도 말고 조선반도 이렇게 배웠고 조선 사람 이렇게 해서 표현을 했고 그래서 북조선, 남조선 이렇게 해서 옛날식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북조선하고 남조선은 원래 하나였다. 그래서 나의 고향은 양쪽 하나된 조선이다. 이렇게 해서 옛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 너무 혼란스럽지만 이렇게 제 얼굴이 세 개로 쪼개져 있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도 해보았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뉴욕에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또 1년 정도 뉴욕에서 한번 살아보고 사진들을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뉴욕에는 다양한 인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얼굴 사진을 좀 찍게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사진을 하나의 인쇄지에다가, 롤지에다가 인쇄를 하고, 그것이 자동적으로 그 슈레터의 종이 분쇄기에다가 이렇게 찍혀서 나오는 식으로 작업을 했어요. 이게 2006년의 작품이고, 그래서 그 당시 일본에서 한번 전시를 하니까 한국에서 이 작품을 보아주셔서, 전시를 한번 한국에서 해보자 이렇게 해주신 분이 있어서 국민대에서 기획을 해서 전시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있고 당연히 제일교포들도 많은데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의 얼굴을 다 찍히는데 이게 제가 가장 무서운 거는 나도 너도 모르게 통합이 돼버리는 거, 융합이라고 할까? 그렇게 되는 게 다 제가 가장 무섭고요. 그래서 특히 일본에서 내가 일본 사람 같이 돼버리는 게 가장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 쪼개진 하나의 그 종이들은 하나씩 존재감이 있고 그 종이들은 절대로 혼합이 될 수가 없다. 그래도 같이 섞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좀 표현을 하고 싶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것도 옛날 작품으로 사진이 별로 안 좋은데 이거는 젤리를 속에 사람 얼굴을 넣었고요. 그래서 젤리가 처음은 이런 액체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굳어져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살고 있는데 일단 한국 사람으로서 자연스럽게 나를 지키면서 살고 있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법이 바뀌어서 여기서 살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다. 특히 양파가 하나씩 벗겨지듯이 바깥에 껍질은 다 벗겨지는데 계속 안에는 잘 있잖아요, 양파가. 그렇듯이 하나씩 제가 모르는 데에서 법이 많이 바뀌어서
하나씩 벗겨지고 있는데 뭐 어느새 제가 이게 어떻게 되었지 이렇게 해서 알았을 때는 이제 일본에서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위협을 느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젤리를 통해서 좀 표현해 봤고요. 그래서 이 게쿠시 시스세요 2013년에 만든 이게 비누 작품이고요. 비누 속에 그 사람 얼굴을 넣어봤는데 이 비누는 진짜로 쓸 수가 있고 실제로 쓰면 이 얼굴 자체도 다 없어져요. 예, 이렇게 해서 하는 비누 작품을 했는데요. 제 여동생이 좀 특이한데 한국 사람인 것을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왜 싫어하게 됐냐, 그 무슨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일본 사람으로서 살고 싶다, 일본 이름으로 살고 싶다 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제 여동생이 있고요. 그래서 여동생 모습이 너무 짠하고 어떻게 해야 돼? 나도 여동생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민족성이라는 게 절대로 씻을 수가 없고, 제가 한국 사람은 태어난 건 절대로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영감을 받고 이런 비누 작품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2015년에 일본에서 만든 작품인데, 잔디 침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잔디 침대는 기계가 아니지만 그냥 잔디가 심어져 있는 아주 포근한 침대 같은 그런 자리인데 제가 그 속에 누웠어요. 그래서 이게 제목이 본능 검색기라고 했어요. 이게 한국에서 본능이라고 하면 안 좋은 말라고 좀 듣고 뭐라고 할까, 본성? 제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성질, 오감이라든지 그런 것을 여기에 누우면서 찾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누웠을 때 결국 기계는 아니지만 제가 여기에 눕고 스캔 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눈을 감으니까 스캔 당하고 과연 너가 가지고 있는 진짜 본질이 뭐냐, 이렇게 해서 이 작품에서 제가 검증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 자신 속에 있는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모르는 그런 느낌의 그런 것을 검증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만든 작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한국 오기 전까지 작품 많이 있는데 조금만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일단 다음 이태보 교수님께서 질문을 해주셔서 그 질문에 맞게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선 일본에서 작가 활동을 하기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특히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교포 작가들의 세계에서 작품을 전시했지 일본 사람 속에서 섞여서 전시를 하는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교포들의 조직은 엄청 많았고요. 그래서 무슨 문해동, 그래서 청년 작가 모임, 지역 미술가들의 모임, 이런 것들에 많이 참여를 했고 전시를 했었는데 2세 작가들이 엄청난 업적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아름전라는 전시를 1999년부터 하게 되었어요, 일본에서. 그래서 이 아름전이 뭐냐 하면 아름의 아름, 이거 아름답다의 아름인데 세계의 그러니까 이산으로 흩어져간 한국 사람들을 찾아서 한번 미술 전시를 해보자. 이번에 디아스포라 이 인천 아트 플랫폼에서 하는 전시도 그런 전시인데요. 이때 1999년에 선배님들이 이렇게 해서 세상에 모여있는 한국 사람을 찾아서 전시를 했었고, 그래서 1회 전시, 2회 전시, 3회까지 이렇게 전시가 개설됐고요. 1회에서는 북한 작가들의 작품도 있었고, 주로 아시아 작가들의 작품이 많았고요. 그래서 2회에서는 이번에 있는 것처럼 입양된 사람들의 작가님들이 와서 전시를 하거나 중국의 연변에 있는 작가님들이 와서 영화를 상영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도 많았고, 당연히 한국 작가님들도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004년부터 2005년까지는 네오베스트라고 해서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그래서 한국, 미국, 뉴욕에서 전시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크게 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에서는
대학교 갤러리에서 전시를 했었고, 뉴욕에서는 그 뉴욕에 정말 뉴욕에 하나도 아는 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가서 한 명씩 이렇게 사람들을 찾아보고 드디어 뉴욕의 그 작가들이랑 만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작지만 좀 뉴욕의 작가들이랑 어울려서 같이 전시를 한 것이 이때 처음이었어요. 예. 그래서 저도 그때 뉴욕을 알게 되고, 나는 뉴욕에서 좀 배우고 싶고 여기서 살고 싶다 이렇게 느끼고 간 것 같은데, 그때 뉴욕에 가서 처음에 느낀 거는 사람들의 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제가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니까. 그게 너무 자유스러웠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살고 싶다 해서 좀 그 이후 1년쯤 뉴욕에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홍익대학교에서 한 작품들이고요. 네. 그래서 이게 그때 아름전에서 낸 책들도 있어요. 지금 일본에서 아직은 찾으면 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 작품이 아닌데 그때 좀 특이한 곳이 있어서 보냈는데, 이거는 북한의 여권을 찍은 휴지, 이렇게 해서 제 후배 작가가 한 전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활동하기 시작해서 잘 활동하기 시작하는 곳은 2015년 정도부터 거고요. 그 당시 이렇게 지역에 있는 일본 작가들 엄청 많은데, 그 작가들이랑 어울려서 원시감각미술전 이렇게 해서 작품을 거기에 참여했다가 계속 작품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원시감각미술전에서 한 작품은 자연 속에서 원시적인 감각을 잃지 말고 전시를 해보자, 이런 주제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한지를 일본에서도 이제 써서 작품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역 작가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하는 뭔가 하나를 만들어 보자는 그런 계획으로 하는 전시 이런 거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최근에 생각하니까 지금 한국에 와서 많이 느낄 게 많고, 그래서 일본에서 좀 교육을 많이 옛날식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조선 사람이고 민족의 넋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절대로 일본 사람으로 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를 인정을 못 했는데 한국에 오니까 갑자기 일본에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향은 일본은 아니지만 내가 살던 오마치라는 장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내 고향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마음을 제가 드디어 한국에 와서 인정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인정하니까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너무 이게 뭔가 빠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때 한국에 와서 첫 개인전을 했을 때 작품이 이건데, 틀에 있는 거는 일본의 바지, 한지 같은 종이가 있고 일본의 바지고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저는 한복을 입고 한지로 만든 한복을 입은 저 자신이 거기에서 누울 수가 있는 이런 작품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근소한 차이의 공간, 이렇게 작품의 제목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작품인데, 이거는 직접 보아주시면 좋은데, 이게 당신의 얼굴을 빌려주세요 라는 작품인데, 이것은 마침 한국 오기 직전에 만든 작품이고, 그때 한국 오기 직전은 제가 일본 사람 속에서 하전남의 이름으로 활동을 했는데, 제가 하전남이라고 말해서 하나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당연히 나는 뭐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아무튼 하전남이라는 사람 자체를 인정해서 같이 전시도 하고 활동을 하는 작가들이 제 가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도 좋고 아프지도 않고 전혀 뭐라고 할까, 아주 편안하게 작업을 했는데, 그 당시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정말 이게 일본 사람이 돼버리는 거 아니냐? 이게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몫을 잊어버린 거 아니냐,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 작품을 꼭 관람하실 때는 거기 그 설명서가 있는데, 설명서를 읽어주셔야 이 작품을 관람할 수가 있고, 이것은 제가 퍼포먼스를 하는데 이것은 관객분들이 하는 퍼포먼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그 정리를 읽어주시면 관객분들이 자연스럽게 퍼포먼스 하면서 이 작품을 관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답은 말 안 하지만 보아주시면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한지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한국에 와서 2017년 11월에 한국에 왔는데 한지를 2018년부터 쓰게 됐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한지 같은 종이가 있지만 뭔가 제가 쓰기 싫었어요. 제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한지가 있잖아요. 이거 내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날 그 지인의 소개를 받아서 안동 한지 공방을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안동 한지 공방을 2018년 7월에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때 거기가 경상북도라서 제 고향에 가깝다고 남편이 알려줬어요. 그러면 남편이 차로 그러면 전남이 고향으로 한번 찾아가 보자. 본토째 한번 찾아보지. 이렇게 해서 갔던 자리가 이 사진에 있는 자리이고요. 그래서 옛날 주소라서 특별히 그게 없었어요. 제 집인지 그러니까 친정 할아버지 집인지 모르지만 그런 자리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전봇대를 보니까 여기 비양면이라고 쓰고 있어서 제 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마을의 어딘가에 중조 할아버지께서 살고 계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너무 감동스럽게 생각하다가 일본의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나는 지금 고향으로 왔어요. 이렇게 하니까 야 전남아 어떻게 왜요? 라고 하면 갑자기 어머니가 오늘 중조 할아버지 제사날이다. 이제 제사를 이제부터 진행할 거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뭔가 갑자기 눈물이 나와서 중조 할아버지가 나를 여기 보내기 위해서 드디어 이렇게 한지를 만지게 찾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한지를 가지고 작업을 많이 한국에서도 하고 일본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기는 제가 컨셉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일본의 제 고향 오마치라는 장소에서 만드는 바지, 일본 바지가 있는데 그 바지하고 그래서 안동 한지, 그래서 요즘은 원주 한지 이 세 가지를 꼭 섞어서 쓰고 있어요. 섞어서 쓰고 있으며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한지 작업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오프닝 날에 거기서 퍼포먼스를 했는데 입고 있는 한복 다를 위에는 일본 한지로 만들었고 아래는 한국 한지로 만들었고 이렇게 하고 다 섞어 있고 밑에 깔고 있는 한지도 다 그렇게 섞어서 만들고 있고 이곳을 제 전체성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하고 싶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도라는 섬에서 작년에 레지던시 하면서 만든 작품이고요. 네, 그래서 한국 거랑 일본 거랑 좀 같이 섞어서 하고 싶어서 한국 문양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일본 것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공간을 좀 만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요즘 작품으로서는 이게 한지로 만드는 따운머리라는 작품인데 따운머리의 요괴라고 아세요? 일본에서 도깨비 아니라 조금 사람들을 좀 놀리게 하는 그런 도깨비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요괴라고 하는데 이 탈을 만들어서 다운머리에 요괴를 좀 만들어서 제가 쓰기도 하고 퍼포먼스 때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거는 조금 되돌아가지만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전시를 참여했을 때 작품이고 박감미술회에서 한 작품이에요. 그때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기 그런 게 너무 좋아서 나무에 한지 치마를 입혀보고 아기가 들어있는 엄마 배를 좀 나타냈고요. 여기서도 한번 처음으로 한국 와서 퍼포먼스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퍼포먼스 하면서 전시를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좀 유튜브에서나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데 오늘은 간단히만 설명드리고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단히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조금 더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어서
이현희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오신 작가님의 작품 세 개를 만나보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저는 별로 준비를 해온 게 없어요. 그래서 아마 간단하게 이제 제 소개하고요. 작품 설명 드릴게요. 저는 호주에서 살면서 작품 활동하고 있는 호주 한인 작가 이현희라고 합니다. 이제 호주로 이민 간 지는 한 20년 좀 넘었고요. 이제 그 중에 저도 이제 디아스포라 중에 이제 한 명이고, 보편적으로 모든 이제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겪는 그 이제 문화적 이질감, 그리고 뭐 정체성, 뭐 고향에 대한 향수, 가족에 대한 뭐 그리움, 이제 그런 것들을 저 역시 이제 겪으면서 이제 그런 감정이나 이제 느낌을 일기에 빼곡히 적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내 감정이나 느낌을 일기장에 적을 때 이제 내가 편안해지고 또 이제 위로와 이제 위안을 받으면서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그런 행위를 하면서 내가 태어나고 자란 그 정신적, 문화적, 정서적으로 이렇게 문화적으로 연결시켜주는 고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내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내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렇게 이제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이다시피 이 작품, 그리고 저는 이제 호주에서 20년 전에 가서 이제 바로 대학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왜냐면은 처음에 호주에 갔는데 아는 사람도 없죠. 그래서 이제 혼자 시작하려니까 학교를 다니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래서 다행히 한국에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해왔기 때문에 뭐 드로잉이나 페인팅 스킬 뭐 그런 건 있었지만 가장 걱정되는 건 영어가 제일 이제 걱정이었어요. 영어가 아무래도 안 되니까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또 좋았던 점은 제가 영어가 안 되니까 거기 이제 로컬 애들보다 두세 배로 이제 더 노력을 하는 거예요. 미리 복습도 해가고, 뭐 진짜 미술사 책 이렇게 보면 자대가면서 막 읽고, 그래서 미리 복습을 해가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내가 대답을 하면 깜짝깜짝 놀라고, 이제 그러면서 다행히 동양인으로서,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그 미술대학에서 그 우등석사 장학금으로 이제 이제 딱 한 명 주는 그 대상을 받으면서 이제 졸업을 하면서 이제 거기 시드니에 있는 그 갤러리에서 이제 소속이 되어서 바로 대학 졸업하자마자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제 작가로서 이제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졸업하고 나서 우등석사 하고, 그리고 이 작품이 이제 우등석사 할 때 그 졸업 작품이에요. 여기 보이는 게. 이거는 1000 BC라고 해서, 내가 어렸을 때 여기 한국에서 자랄 때 경험했던 또 기억에 남는 그 절에 갔을 때, 엄마랑 갔을 때 그 절 안에 이렇게 막 하얀 종이들이 막 붙어 있는, 사람들이 소원 적어서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이제 그거에서 이제 영감을 얻어서 그 내 소원과 위시 아니면 기도문을 적어서 다 오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내 작품은 다 한글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내가 졸업하고 나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서 바로 블랙 프라이즈라고 있어요. 시드니에, 호주에. 이제 굉장히 프리스티지우스한 이제 그런 어워드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호미지라는 작품인데요. 여기는 이제 그 한지에 그 성서 그 First Full Bible 그거를 이제 쓴 거예요. 썼더니 딱 이 정도의 분량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이렇게 접어서 컷해서 실크로 캔버스에 다 꼬매서 이렇게 스티칭한 작업이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블랙 프라이스에서 신인 대상을 받으면서 뭐 뉴스에도 나오고 이제 저 이제 작가로서 조금 학교 내외에서 이제 조금씩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그런 작품이고요. 그래서 이 작품이 그 평론가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이제 불교적인 그런 이제 부다스트 페이퍼 리추럴이라고 있잖아 우리나라에. 근데 그거하고 내가 또 바이블을 적었으니까 동양과 서양의 만남이다. 이제 그런 거를 잘 표현을 했다. 이렇게 평을 했었던 작품이고, 이거는 콤패션이라고 해서 고백. 이거 역시 콤패션 고백이라고 하면은 그냥 말 그대로의 고백이 아니라 고해성사하는 성당에서 이제 그러한 의미를 상징하고 있고요. 역시 이제 부다스와 캐톨릭의 두 가지 이제 종교적인 철학이 깔려 있는 작품이고, 이거는 108번뇌. 그래서 이걸 보면 108개가 있어요.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108개의 번뇌가 있대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해서 나누면 108개인데, 이제 그것들을 해서 다 적어서 108개로 해서 실크로 덮고, 그 위에 이제 부처님을 드로잉하고 또 실크로 해서 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호주의 그 레지오널 갤러리 이런 데에서 이제 소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기 지금 설치되어 있는 작품, White Tears라고 해서, 이거는 굉장히 이제 사적인 경험에서 나온 작품이고요. 이제 역시, 이제 제가 좀 어려운 이제 고비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절에서 머물렀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만든 작품이고, 그 뒤에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 뒤에는 그 역시 이제 컴패션 2.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고백을 하는 것들을 다 일일이 태웠어요. 이렇게 태워서 이제 내가 말하자면은 뭐 죄를 사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다 태우는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작업했고요. 이거는 내가 거기 시드니에 이제 전속이 돼 있는 그 아테리얼 갤러리에서 이제 전시 개인전한 작품들 그 공간이고요. 이렇게 설치 작품하고 이제 평면 작품 다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코리안 오스트레일리안 아트 파운데이션이라는 이제 그런 프라이즈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아깝게도 2등 했던 작품, 이제 그렇지만 한국 문화재단에서 또 소장하고 있는 이제 그 작품. 이제 이거는 인피니티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나중에 궁금한 점 있으면은 이렇게 질문해서 물어봐 주세요. 예. 그리고 이거는 컴파션이라고 해서 자비. 그래서 그 자비의 과정을 이렇게 3개로 제가 만드는 것이고, 이제 그리고 페인팅 작업도 많이 해요. 이제 이것도 페인팅, 근데 이것도 지극히 저의 이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와서 기도문도 쓰고, 이제 또 일기에서 그 소스를 얻어서 이제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오텀 스토리, 이거는 녹턴 시리즈 중에 이제 한 작품이고요. 녹턴이라고 하면 이제 밤의 기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밤의 기도. 저는 이제 일기를 쓸 때 뭐 꼭 내가 오늘 뭐 했다 이런 기록보다는 내 느낌이나 감정을 적으면서 또 기도도 적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이제 작품, 페인팅 작품은 거의 이제 제 기도, 이제 굉장히 사적인 것들이고 제 이야기이며, 이거는 White Tears, 하얀 밤. 이건 Early Spring. 이랬듯이 이제 제 작품이 또한 제가 그리움이 이제 호주에 있으면서 가장 그림을 많이 느낄 때는 계절이 변할 때 이제 그런 그리움을 또 많이 느껴요. 왜냐면 호주는 사계절이 그냥 분명하지가 않아요. 이제 한국에 오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뚜렷하잖아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호주에서는 없으니까, 그래도 호주에서도 약간씩 계절 차이가 약간씩 있기는 해요. 이제 그때마다 이제 한국의 봄, 몸은 이랬는데 이제 하면서 이제 느껴지는 이제 막 그런 게 막 치솟아 오르죠. 이제 과거의 내 추억이나 이제 경험이나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제 작품에는 그 계절적인 시리즈 작품들이 좀 많이 있고요. 이거는 윈터 레터, 그래서 겨울 편지를 한지를 일일이 다이드 염색을 해서 이제 제가 일일이 다 이제 스티칭 이렇게 자수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자세히 보면은 이거는 이제 읽을 수 있는
이제 앞산에 고운 잎 다 졌답니다. 뭐 이제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나오는 겨울 편지, 이것도 역시 이제 거기 시티 카운슬에서 이제 소장한 작품이고, 이것도 시티 카운슬에서 이제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고, 이거는 MV 세월이라고 저희 한국에서 그 세월호 사건 있었잖아요. 그거에서 이제 134명의 아주 꽃다운 젊은 청춘들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제가 그 애들 이름을 다 적었어요. 이 안에 하나하나에. 그래서 이게 다 134개, 옐로우 페이퍼에, 물론 이제 옐로우라는 거는 뭐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 색에 대한, 그 메모리얼에 대한, 그래서 이 작품을 이제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이제 조금 더 좋은 곳으로 가라는 의미로 저 역시 그런 마음으로 작업을 했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거기 카운슬에서 이제 소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 너무 좋았어요. 이제 이런 어떻게 아직 시드니나 호주는 한국인으로서의 예술가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 근데 제일 중국 작가님들이 제일 이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한국에 대해서 조금씩 알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역시 제가 이제 시를 쓴 거고요. 이제 국화협에서 이제 그 작품이고요. 이거는 지금 이제 레지오널 갤러리에서 전시 중에 있는 작품이고요. 이거는 The Great Poem이라고 해서 제가 시편, 캐톨릭의 시편을 여기 적었어요. 그래서 시편을 다 적으니까 이 정도의 분량이 나와서 역시 아까 그 제가 한 줄 했던 작품처럼 다 접어서 잘라서 이제 다 스티칭해서.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은 잘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거기 글자가 다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미지로 본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제 작품을 본 사람들은 이제 그 디테일에 이제 많이 놀라기도 하고, 이거는 이미지가 굉장히 작게 나왔지만 이 작품은 제가 이제 그 시드니 시에서 제가 어플라이를 해서, 왜냐면은 그 루나 페스티벌이 있어 아주 큰 행사예요. 왜냐면은 시드니 같은 경우는 멀티컬처럴 소사이티거든요. 그래서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그 루나 뉴욕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정을 세는 그 아시안 국가들을 배려하기 위한 큰 축제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인으로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시드니 한복판에 이 배너를, 이 길을 한국말로 이렇게 보면, 자세히 보면 여기 한국말로 제가 썼거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그 다음에 또 영어로, 그 다음 거는 또 해피 뉴 이어, 이렇게 해서 번갈아 가면서 13개의 길을 시드니 시내 중심에 쫙 붙였어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제가 가장 스스로 이제 만족했었던, 한국인으로서 한국 글자를 이제 시드니에 달 수 있었던 이제 그런 기회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플라이 해서 제가 이제 이 작품이 뽑혀서 이제 커미션을 받고 디자인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지금 막 하고, 여기 오기 전에 막 하고 온 작품인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2년 전에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제가 그때가 코로나 겹쳐서 굉장히 오기 힘들었던 상황인데, 제가 막 여러 가지 서류들을 하느라고 그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가. 그래서 저희 아버지 이제 3일장을 놓치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간신히 도착을 했는데, 이제 그런 아쉬움도 있었고, 또 저희 이제 집안이 불교 집안이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아버지를 49제로 해서 이제 이렇게 제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49제 다 지내고, 그리고 호주로 가서 이제 그런 마음이 계속 이제 먹먹히 있길래 이제 이 작품으로 이제 아버지를 이렇게 리스펙트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작품을 했는데, 이 작품이 거기 시드니에 그 히든 락우드 세미추리에서 이제 전시를 했던 이제 그 작품입니다. 이 작품도 그렇고.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최원영 평론가님께서 지금 발표를 쭉 들으시고 질문을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그라드 최은영이고요. 저는 아까 소개해주신 비영리 전시공간, 임시공간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제가 몇몇 동인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 동물평 3사라는 웹진에서 올해 주제가 트랜스 디아스포라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로 여기 자리에 초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작가님들 작업 소개 잘 들었고 그다음에 전시도 저희가 다 지켜봤는데 아마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께서도 많이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는 이번 전시에 소개된 작업에서 조금 궁금한 점을 조금 먼저 이제 질문에 문을 여는 형식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최종호 작가님 작업이 지금 모닝팜이 이제 99년에 벽에진 해군 기지에서 했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한 23년 만에 다시 이제 작업을 하게 되신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미국에 있는 해군 기지에서 했었고 지금은 어쨌든 인천에서 한국에서 다시 이런 분단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설치 작업을 하는 것들이 시기적으로 장소적으로 굉장히 맥락이 조금 다르게 익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작업을 지금 시기에 한국에서 선보이는 어떤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하첩남 선생님 작업에서는 저는 퍼포먼스 중에서 머리를 자르는 작업이 굉장히 조금 쇼킹했습니다. 왜냐면 한국 사회에서 머리를 자른다는 거는 제가 어렸을 때 엄마 말을 잘 안 듣고 엄마가 머리를 깎아버린다는 식의 일종의 혼내는 거라던가 뭔가 어떤 것들 제거하거나 이 벌을 준다는 의미로 이제 머리를 되게 많이 깎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얼굴이라던가 이제 머리카락에 굉장히 어떤 개인의 정체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일종의 미디엄 중에서 일종의 관객들이 이 작가의 머리를 자르게 한다는 행위가 작가가 계속 선착하고 있는 이 정체성의 문제에서 어떻게 지금 접점이 되고 있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이현희 선생님 작업 중에서는 제가 어쨌든 서구에서 이제 어쨌든 동양의 정체성, 한국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작가가 이 한지라는 굉장히 한국적이거나 동양적 매체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굉장한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한계를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작가가 계속 이런 한지라는 매체를 중요한 미디엄으로 생각하실 때 그 가능성이나 한계를 어떻게 좀 가지고 계신지 그 지점을 좀 질문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되게 더 많이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질문 시간을 벌어드렸으니까 그 사이에 이제 생각하셨다가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 작가님. 네. 말씀해 주시죠. 제가 2020년에 죄송해요. 제가 2020년에 뉴욕에 있는 퀸스 뮤지엄에서 발표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이제 지금 뉴욕에 있는 코리아 아트 포럼이라는 단체에서 기획한 그런 이벤트인데, 그게 2020년이면은 한국 동란 후에 70년이 지난 해예요. 그래서 사실은 퀸스 뮤지엄이 어떤 데냐면은 우리 한국의 분단 상황을 논의하던 그게 첫 번째 유엔 총회, 유엔 헤드쿼터가 퀸스 뮤지엄 자리였던 거예요. 지금 맨해튼으로 옮겨갔지만 그 당시는 유엔 회의를 하는 데가 퀸스 뮤지엄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그때 한국 동란 70주년 지나간 거에 대해서 그런 발표하는 게 있었는데 저도 발표자의 한 사람으로서 Over the DMZ라고 말씀하시면은 우리 미국 영화 중에 Over the Rainbow 있잖아요. 저는 한국 동란 그런 DMZ에 관해서 Over the DMZ라는 제목으로서 발표를 했는데, 제가 그때 발표했었던 내용의 그 첫 번째 말을 운을 띈 게 뭐냐면은
한국 동란이 끝나고 벌써 7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이념 어떤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있고, 뭐 지금도 연결이 돼요. 그때 당시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들, 빨갱이라는 얘기들, 원래 요즘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참 그 빨갱이라는 얘기 그거 아직도 쓰고 있다는 거, 그런 얘기들. 그래서 사실은 70년이 지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제가 99년도에 한 작업, 23년 전에 한 작업이고, 하지만 저는 지금 생각해도 지금 뭐 북한의 어떤 그런 뭐 핵무기 뭐 발사하고 위협하고 미사일 위협하고 하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두 한국은 표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것도 외세에 관련되고 이렇게 벌써 70년 동안 나라가 두 동강이 돼갖고서 서로 표현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저는 같은 내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인천은 이제 개항을 한 그 도시고, 미국은 또 그 당시에 이제 또 우리 한국 동란도 참여를 했고, 또 한국 분단에도 또 책임이 있고, 그래서 뭐 그렇게 달려졌다고 생각은 안 해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제가 머리카락을 여기서 관객분들한테 분들이 제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퍼포먼스를 했는데, 우선 여기서 정체성이란 곳에서 얘기를 드린다면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일본에서 태어난 하전남의 머리카락을 잘라주세요. 일본에서 태어난,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있으면 한국 사람인지 누군지 모르면서 그냥 일반 한국 사람처럼 여기서 살고 있는데,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우선 행위 자체가 비정상적이라고 말할까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남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게 흔한 일이 아니라서 우선 그곳에 관한 우선 하나 1차적으로 충격적인 일을 하나 관객들한테 제시를 했다가, 그 다음에 막상 잘라보려고 하니까 눈앞에 있는 사람이 일본에서 자라온 교포였다 라는, 그 사람이 교포였구만, 교포의 머리카락을 내가 자르네 라는 생각을 한순간이라도 어디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그래서 머리카락을 관객들 분들한테 잘라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카락은 기부가 돼요, 앞으로. 그래서 이 머리카락이 기부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이번 전시랑 맞는 것 같아서 이 작품을 했고요. 그래서 옛날 한국에서 떠나간 사람들, 이민 간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기부가 된 거 아니냐고 좀 제가 이번 전시를 전시 준비를 하면서 생각하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제 머리랑도 기부가 된다는 것과 연관을 시켰던 것이 이 작품을 하게 된 원인입니다. 네, 최성우 작가님은 아직도 그 남북한 문제는 여전하고, 그 70년이 지난 지금, 70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하고, 그래서 저 작품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뭐 어떤 질문과 의문을 준다. 그리고 그 머리카락을 자른 하전남 작가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는 그 정체성 문제라든지 하여튼 그 쇼크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쇼크 자체도 하나의 의도였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현희 작가님 질문을 들어주시죠. 네, 하준남 작가님에 대해서 이제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작품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저는 제가 다 커서 20대를 한국에서 보내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호주로 이민을 간 디아스포라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지 저는 저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해요. 저는 한국 사람. 호주에서 있어도
호주 작가님들이랑 같이 해도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당당하게 나는 코리안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냥 한국 사람이지만 호주에서 사는 그 호주 한인 작가 이렇게 이제 저는 정체성이 확실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큐레이터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그 어찌 보면은 그 우리나라의 그 예술 문화 이런 게 지금 전세적으로 K 아트, 뭐 무비 이런 영화 이런 것들이 많이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님께서도 그 작품이 그 오스카 상을 받으면서 아카데미에서 그때 하신 말씀이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듯이 저기 이제 한지를 사용할 때 저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내가 정체성에 대해서 말은 안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아이덴티티고 그 다음에 또 그거를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잠깐 얘기해가지고는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제가 한지를 쓰게 된 이유는 굉장히 깊어요.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길어서 이 자리에서는 다 말을 못하고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한지를 쓰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내 아이덴티면서 또 호주에서는 새롭게 접하는 그 미디움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한지를 써서 작품을 하면 호주에 있는 갤러리나 그런 이제 뮤지엄에서 이제 많이 콜렉팅을 하고 이제 호주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종이라는 자체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붙이면 붙일수록 굉장히 약한 것 같지만 한지가 이제 붙이면 붙일수록 아니면은 염색을 하면 할수록 굉장히 질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의 그 한이 있는 민족 사람들의 그거와 좀 많이 닮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단점이다 하면은 아무래도 한지다 보니까 보관하기가 힘들잖아요. 이제 그래서 다행히 뭐 일반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걱정하지만 그 이제 뮤지엄이나 갤러리 이런 데서 이제 소장하실 때는 잘 관리를 하시니까 이제 그런 걱정은 별로 안 하시는 것 같고.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작품 발표를 쭉 보면서 이런 세 분의 각각의 그 특징들이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것 같아요. 최성호 작가님은 상당히 그 발언이 공적인 발언, 미술을 통해서 공적으로, 그러니까 뭐 남북한 문제라든지 미국의 뭐 문제라든지 이런 점이 이제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그 가장 반대편에 있는 분이 이현희 작가님이시고 굉장히 개인적인 발언, 개인적인 고백 그런 거고 이제 재료 같은 것도 상당히 한정적으로 쓰고 계시고 최성호 작가님은 뭐 그냥 거의 복권에서부터 뭐 돌까지 다 아주 자연스럽게 재료를 쓰시면서 얘기는 그렇게 하고 하재영 작가는 굉장히 좀 독특한 지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일본에서 쭉 크면서 그 조선이라고 하는 사실은 지금 조선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그 가장 가까운 북한이죠. 조선인민공화국이니까.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말이 한반도 전체를 얘기하는 것인지 거기서는 그런데 하여튼 그런 환경에서 크면서 제일 그 미국에 가서 느꼈던 해방감이 아무도 나를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나는 한국 사람이어도 조선 사람이 아니어도 되고 하는 그런 우리들이 흔히 체험할 수 없는 이런 체험들을 하셨고 작품 세계도 거기에서 굉장히 조선과 한국과 또 일본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압박감 이런 속에서 참 복잡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작품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질문을 좀 하실 분이 있으시면은 지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이중구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도 작가 이종구로 오늘 여기 참석을 했습니다. 세 분 작가님들, 패널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인천에서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전시회를 한 주 정도 비행기. 인천이 지금 그 디아스포라 영화제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시립미술관을 지금 건립 중인데 그 시립미술의 성격 중에 하나가 디아스포라. 인천이 그야말로 하와이로 이민을 떠난 그런 역사의 한국어 그리고 이제 지금 공항 한국가 있고 그런 주제로 삼았는데 마침 이태호 예술감독님이 이번 전시를 잘 꾸며주시고 내용적으로 정말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부족했던 분들한테 구체적인 어떤 작품을 통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줘서 이태호 예술감독님께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최성호 작가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 30여 년 전에 처음 뵌 것 같아요. 그렇죠. 뉴욕에서 아까 봤습니다만 김치병 이민 가방에 그 작품도 상당히 그 당시 흥미롭게 지금은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포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치를 병에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슈퍼에서 팔았던 그런 걸 봤는데 바로 이제 그 선생님의 현실을 뉴욕에 있는 현실을 한국의 김치와 뉴욕 타임즈와 이런 거를 결합을 해서 아주 멋있는 작업을 했던 지금 다시 보니까 아주 감동이 새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런 작품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태호 선생님하고 또 선생님하고 박모 선생님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뭐 마이너 그 인절이라든가 또 선생님이 직접 기획하셨던 태평양을 건너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정정을 하나 할게요. 직접 기획을 한 건 아니고 네. 결국은 이제 서로문화연구회가 기획했다는 말이 맞죠.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거는 프로포저를 서로문화에서 했지만 그 퀸스 뮤지엄에서는 이 개인 단체가 그거를 권장하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정식 큐레이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 서로문화연구에서 제인 파버라는 태평양에서 큐레이터를 추천을 해서 그분이 조직을 하신 그분이 이제 전시를 마련하신 거죠. 네. 선생님이 직접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제 작업실도 오셨고 그렇죠.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 전시에 대한 소개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국의 어떤 큐레이터, 한국 작가들을 위한 그런 역할을 하셨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공식적인 걸 떠나.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한국에 대한 미국에서 일종의 사회운동, 뭐 분단의 그런 통일 남북이 갈라진 그런 현실에 대한 고민, 이런 굉장히 사회적인 공공적이고 또 80년대, 90년대는 민주화운동의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뉴욕에서 이제 그런 부름이 있었을 거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그런 개인의 작업뿐만 아니라 그 참여적인 어떤 문화운동, 예술운동을 하셨는데 그게 오늘날은 어떤지, 오늘날 현재 미국의 선생님의 후배들이 그 선생님이 또 중심이 돼서 여전히 그런 운동의 어떤 뿌리와 현재 그런 것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지 이게 하나 좀 궁금하고요. 이제 한국으로 보면은 한국도 80년대, 90년대에 그런 어떤 사회 참여적인 미술운동이 거대하게 있다가 이제 지금에 와서는 그런 흔적들이 거의 좀 개별적이고 지금은 뭐 노동운동이라든가 이런 이제 파편화된 어떤 환경운동이라든가 이런 그 분야별 이제 예술운동은 있습니다만 큰 미술의 흐름은 이제 지금은 이렇게 나름대로 잦아들었다고 생각되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어떤지 그 말씀을 한번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작품도 아주 여기 모닝캄도 잘 왔습니다만 사진을 보니까 잔디밭에서 융기한 그 남북이 쪼개져 저는 이 작품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지금 여기 설치된 작품을 보고 그냥 가볍게 가서 이렇게 봤는데 남북 분단된 그 우리 땅이 두 개가 막 쪼개져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유영하면서 정말 우리 현실을 이렇게 아프게 물림으로 보여주는 그런 작업이더라고요. 여기서 잔디밭 위에서 용기된 그 풍경들이 너무 아주 대지에서 이 지구상에서 글로벌한 변화 속에서 우리의 현실이 오롯이 드러나는데 여기 조금 이제 비용부정 예산이 전주 환경이 이런 게 나빠서 조금 더 이 작품이 오늘 사진을 보고 나니까 조금 아쉬움이 한편 있었어요. 그런 어떤 벌써 20년 된 작품인데도
유효한 현재 네. 유효한 그런 어떤 감동적인 작품이었다. 네. 다만 이제 그런 어떤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비용이나 환경 문제 때문에 그걸 극대화시키기보다는 죄송하다는 그런 생각이 아, 듭니다. 예. 저는 뭐 깜짝 놀랐어요. 저 작가가 드로잉만 보내고 저렇게 그래도 아주 훌륭하게 그래도 이태호 감독님하고 참 여러분들이 애써주셔서 그래도 참 만족스러웠어요. 예, 그런 아주 그러고 아까 질문하신 그 뉴욕에서의 어떤 그런 문화운동 그런 게 아직도 그런 게 지속이 되고 있느냐 그렇게 여쭤보셨는데 사실은 어떤 문화운동 같은 것들은 그 시대 상황에 맞게 그런 문화운동이 일어났다가 시대 상황이 변하면은 또 다른 문화운동으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멀티컬처럴리즘, 복합 문화의 어떤 경향이 굉장히 강한 때였기 때문에 그때 서로문화연구회 같은 단체가 그때 탄생이 됐던 거고 또 지금은 그로부터 이제 글로벌리즘으로 이제 변형이 되거든요. 멀티컬처럴리즘은 이제 또 옛날 저 운동으로서 이제 좀 퇴색돼 가고 글로벌리즘 쪽으로 가니까 자연히 작가들도 그런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민자의 얘기들 또 어떤 그런 한국의 정치적 얘기들 그런 것보다도 이제는 세계적으로 참여하려고 그러고 환경운동이라든지 뭐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아쉬운 게 왜 서로문화연구회 같은 단체가 더 안 나올까. 그 이후로 서로문화연구회가 90년대에 창립이 돼서 94년도에 활동을 중단을 했어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서. 그래서 저도 많이 이제 그 이후로도 후배 작가들이 어떤 그런 단체도 만들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많이 고민들을 하는 단체를 보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그런 단체가 없었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스터디 그룹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다들 개인적인 어떤 그런 활동 위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미국에 있는 작가라서 세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에 있는 작가들이 더 세계적으로 좀 뻗어나가고 때로는 막 그래요. 뉴욕에서 깜짝 놀래요. 지금 뉴욕 화단에서 한국 작가들이 와서 그렇게 하는 거 특히 젊은 세대로 갈수록 정말로 이게 세상이 바뀌었다. 예, 그때는 뉴욕에서 공부해서 한국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세계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한국의 어떤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제가 사실은 오늘날의 디아스포라의 현장,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흩어져서 세계에 있으면서 문화적으로는 그 현지에서 어떤 활동을 벌이고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고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걸 좀 묻고 싶었는데 마침 그런 질문을 최성호 작가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최성호 작가님한테는 우선 조금 재미난 의미에서 묻고 싶은데 추상을 버리셨는데 어느 날 추상을 하다가 추상을 왜 버리시게 됐는지 또는 버릴 때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이걸 좀 물론 있죠. 네. 죄송합니다. 물론 계기가 있죠.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때의 어떤 그런 했던 작가들의 어떤 그런 거는 참 어떤 면에서는 탄색화 쪽에 작업을 하는 작가들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유행이 됐던 포토리얼리즘 초사실주의 작가들이 있어요. 그렇게 물론 그러고서 또 퍼포먼스 하는 작가들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저희 교수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탄색화의 추상 작업을 해서 미니멀적인 작업을 했었어요. 그러고서 저도 사실은 그때는 다른 작가들처럼 대학교 다닐 때 국전도 내고
한국미술 대상전도 내고 그러면서 입선도 하면서 야 이거 뭐 그냥 나도 이제 진짜 작가 되는구나 이런 착각까지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저는 제가 이제 뭐 이재호 작가님께서 이제 질문하시려고 했던 그런 왜 그 어떤 그런 게 있었냐 하는데 제가 사실은 그때 당시에 한국 미술 그런 환경에 대해서 불만족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너무나 전형적인 얘기들, 뭐 평론 같은 데서 나오는 뭐 한국적 추상, 또 물성, 아주 그런 거가 너무 지겨웠어요. 예? 그리고 그 벽지 같은 작업을 뭐 평생 하면서 그거 뭐 한국적 추상이라고 그러고 그게 참 전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 예? 그래서 그 작가들도 교수들의 어떤 그런 작업을 또 따라서 오고 또 포토리얼즘 작가는 또 뉴욕에 있는 OK 해리스에서 만들어 놓은 포토리얼즘 갖다가 책에서 보고서 베끼고 또 비슷한 작업들을 하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너무 인맥 관계로 연결된 그런 출세 구조가 그런 데서 제가 자리 잡기가 너무 힘들 것 같은 생각을 해서 진짜 미국을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근데 그 추상 작업을 사실은 조금 미국 와서도 했거든요. 사실 싫지만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사회에 직접 부딪히면서 주위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서 스터디 그룹도 하면서 내가 부딪힌 그런 이민 사회 현장을 보면서 더 이상 나는 추상작품이라는 게 도대체 계속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속한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보였던 둥그런 작품을 나는 이 작품 끝으로 더 이상 추상작품 안 한다. 제목도 period라는 작품을 period 마침표. 그래서 그거를 끝으로 그 자는 안 했어요. 그 이후로도 또 약간 미련이 있어서 가끔은 해봤지만 그걸로 끝난 거예요. 네, 작품 결국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뭐 어떤 발언을 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추상을 버리고 이쪽으로 가야겠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또 질문을 좀 하실 분이 있으신지요, 관객 중에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두 정도의 질문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혹시 질문 있으신지요? 네. 세분 작가님 말씀 너무 잘 들었고 작업도 잘 봤습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디아스포라 작가들이 필연적으로 정체성 문제를 겪는다는 거는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걸 어떤 속한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발현된다는 것을 이 안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특히 뉴욕에서 작업했던 저는 최성호 작가님한테도 관심이 많은데 선생님 활동했을 당시 이제 사회적 맥락이 당시 미국 사회가 다문화주의 계속 말씀하셨는데 사실 탈식민주의 담론도 굉장히 팽배했잖아요. 잠깐 제가 죄송합니다. 예. 선생님 그 활동하실 당시 80년대 미국 시대상 자체가 당시에 이제 다문화주의 말씀을 하셨는데 탈식민주의 담론도 굉장히 팽배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네. 선생님께서 서로문화연구회에서 이렇게 문화 연구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탈식민주의 이론가들이 말하는 어떤 지금 전시 주제가 디아스포라 작가들 정체성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어떤 주체적인 정체성 규정에 굉장히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담론들이 그런 생각이 있어서 선생님 당시에 그 탈식민주의 담론이 어떤 식으로 미술 현장에서 수용이 되었고 선생님 작업에서 정체성 문제를 다루는 데는 어떤 식의 영향을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그때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 약간 마지막 부분은 잘 못 들었는데 물론 이제 제가 그냥 대답을 할게요.
사실은 이런 다문화적인 그런 운동이 뉴욕에서 80년대 일어난 거, 물론 이제 80년대에서 일어나서 이제 90년대 정점을 이뤘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 뉴욕의 어떤 사회 현상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거기에 중심에는 또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경험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1965년도에 이민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민자들이 많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저 이제 뭐 남미 쪽에서,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남미 쪽에서 이민 갔던 한국 사람들이 뉴욕으로 오면서 뉴욕이 이제 개정 때문에 이제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남미 쪽에서는 다 농업으로 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뉴욕에 와서 야채상들을 해요. 그런데 이제 뉴욕 와서 그런 사람들이 가장 렌트가 싼 곳을 찾다 보니까 굉장히 렌트가 저렴하고 그런 데를 찾다 보니까 대부분의 아프리카계 흑인들이 사는 지역이나 굉장히 어떤 유색인종이 사는 쪽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미국에서 살아왔던 그런 민족들도 있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왔는데, 새로 온 이민자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동네에 들어오더니 가게를 만들어서 또 몇 년이 지나니까 막 벤츠도 타고 다니고 뭐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막 그냥 갈등이 생기면서 결국 한흑 갈등이 엄청나게 심각했었어요. 그런 점에서, 그런 데서 이제 뉴욕 어떤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그런 이제 결국은 문학에서도 그에 대한 그 이슈가 다루는 어떤 그런 전시들도 많았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데케이드 쇼가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그거는 정말로 그전에는 거의 백인 남성 위주의 그런 전시가 위주고, 그때 당시에 줄리앙 슈나벨, 데이비스 알리, 뭐 뉴욕 화단을 잡는 사람 거의 백인 남성들이었었거든요. 근데 데이케이드 쇼는 3명의 여성 큐레이터들이 또 90년대 들어와서 그동안에 소외됐던 여성 작가들, 유색인종 작가들 다 모아서 한 굉장히 큰 전시거든요. 그게 굉장히 반향이 컸고, 그런 거기서 다루는 어떤 주제들은 거의 아이덴티티 문제예요. 아이덴티티 그런 문제들의 어떤 그런 작업도 있고, 환경, 이민 문제, 아이덴티티 문제, 같은 여러 가지 이슈를 다룬 작업인데, 그때 하여튼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는 이제 에이시안 작가들 나름대로도 또 그런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서 단체적으로 또 어떤 운동이 생겼고, 서로 문화연대가 생기고, 가찔라라는 에이시안 단체도 생기고, 아주 굉장한 어떤 그런 마이너리티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졌어요. 자연스럽게 아이덴티티 문제가 대두가 됐고, 그 이후로도 이제 많이 이렇게 어떤 그렇게 모르겠어요. 제 그 답변이 거기에 또 대답이 될지 모르지만,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잘 정확하게 캐치를 못해서. 말씀 이제 용어들이 멀티컬처럴리즘에 대해서도 뭐 다문화주의, 문화다원주의 뭐 여러 가지 번역이 있고요. 근데 이제 멀티컬처럴리즘 우리가 다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그 90년대 미국에 있으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데케이드 전의 충격이 있었고, 그리고 데케이드 전 다음에 1993년에 위틴 비엔날레. 그렇죠, 위틴 비엔날레. 그게 폭발적이었어요. 근데 그 위틴 비엔날레 1993년에 거기에서 쉽게 말해서 이제 미술관을 가면은 관중도 그렇고 작가들도 그냥 백인 남자들이 거의 90%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깨고 나오게 이제 뭐 게릴라 걸스라든지 하는 여성 그룹하고 이제 페미니스트하고 그 다음에 그걸 곧이어서 나온 것이 멀티컬처럴리즘이라고 해서 특히 히스패닉계와 흑인계 얘들이 왜 니네들이만 미술이냐, 우리는 왜 없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들이 점점 해서 그게 가장 폭발했던 게 1993년에 위틴이에요. 데케이드 전이 이미 자리를 쫙 깔았고, 저도 그 데케이드 전이 7개인가에서 열렸어요. 다 맨해튼 위에서부터. 그걸 쭉 보면서 내려오면서 이제 가슴이 뛰었던 생각이 저도 나요. 근데 그게 이제 멀티컬처럴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전에 신식민주의라고 했었던가? 탈식민주의, 후기식민주의, 포스트 뭐 콜로니얼리즘 또 이제 이런 것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다 되고 그러는데 약간은 좀 다릅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상당히 지금 그런 얘기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하네요. 예, 그 90년대에 그 데케이드라고 하는 거, 10년이라고 하는 전 그것하고 그 다음에 93년에 폭발했던 그것으로 1990년대까지는 그 지금도 그 여파는 굉장해서 예를 들면 무슨 독일에 있는 그 뭡니까 저 무슨 그 독일에 있는 무슨 그 5년마다 하는 그 카셀 다큐는 이런 데 가서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 이후에는 흑인이 3분의 1 이러니까. 근데 동양은 그러면서 다시 또 동양은 그 멀티컬처럴리즘 안에서 미국에서는 왜 흑인 우리 동양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자리를 잡는데 정말 고마운 사람들은 흑인 민권운동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자리를 잡아놨기 때문에 동양 우리들도 그 자리를 비집고 나가면서 싸우면서 우리 위치를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 거랑 똑같이 지금 미술에서도 흑인들이 제일 먼저는 그 여성주의, 페미니즘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또 좀 굉장히 또 양상이 복잡한데 페미니즘이 싸움을 시작했고 왜 남자밖에 없냐? 왜 미술사는 남자밖에 없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곧이어서 그냥 그 흑인과 히스패닉계 그 소수인종 마이너리티라고 말하는 그때 저기 있는 저 작품이 1990년대에 퍼블릭 미러라고 하는 그렇죠. 거기에 그것이 내가 이번에 카탈로그를 쭉 봤더니 38명인가가 동양 사람, 한국 사람 4명이 참석했더라고요. 뭐 최성호, 박이소, 그다음에 최소연이가 하는 여자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최호연인가. 난 그걸 모르는 사람인데. 네. 하여튼 우리는 이렇게 저 때도 1990년인데 클락타워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렇죠. 그리고 저때 나왔던 작품의 프레드 윌슨이나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미국 미술을 대표해가지고 베니스 비엔날레 미국관을 그러는 작가가 돼요. 슈린 데샤트님 이런 사람들. 그렇죠. 그때 했던 클럭타워 갤러리가 지금 모마야 소속이 됐어요. 모마로. 그러니까 지금 그때 분위기가 저 미국에 있으면서 굉장히 흥분될 정도로 하여튼 멀티컬처럴리즘이라든지 그 새로운 미술운동이 막 확산되면서 그랬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근데 시간이 너무 흘러가지고 지금 어떻게 김본중 선생님 뭐 하시는 말씀 있으세요 혹시? 짧게 그냥 얘기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은 제가 뭐 할 얘기, 저도 한 7, 8년 있었어요. 근데 이런 전시를 보면서요, 한 세대 후에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요. 왜냐면 이 최근에 포스트 모더니즘 운운할 때 노마드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유목이라는 말을. 근데 우리가 아트라고 얘기할 때 서쪽 바다 건너 서부 쪽 입지하면서 K아트지만 우리가 계속 인구가 줄어가고 서남아시아나 동남아시아나 동부에서 계속 사람들이 유입해지고 올 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또 포용할 것인가. 전시를 통해서 한번 연구해볼 만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나같이는 받아들여야 될 입장을 내려갈 수가 있고 또 한 세대 후에는 그 젊은 친구들이 이 땅에서 또 자기들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또 창작할지도 모르니까 그런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봅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자, 그러면은 특별히 하실 말 없으면 마무리를 할까 그렇습니다. 우리 작가님들의 발표를 잘 들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질문을 충분치 못했습니다만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서 또 혹시 이렇게 질문이 있으시다 그러면 또 뭐 지금 이후에라도 질문을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작가님도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도 감사했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